한부모 비양육자? 난 그런 표현들이 싫다. 네, 이 기사가 최근에 또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그 김작가 TV를 요즘에 좀 즐겨 보는데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라고 있어요. 120만 원인가 됩니다. 네. 그분이 이제 재테크 전문 채널이라서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끔씩 비경제, 비재테크 분야의 인물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라고 있어요. TV에 많이 나온, 방송에 많이 나온 변호사인데 네. 이 변호사님이 굉장히 지난번에도 사실 기사를 2번째 쓴 건데 지난번에 썼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제가 너무 와닿고 공감되는 메시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로 썼습니다. 그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 다음. 재판을 기다리다가 듣게 된 법원의 입장. 네. 그러니까 이혼 재판에 많이 가는 거예요. 가사법원에 많이 가겠죠. 네. 근데 이제 재판을 기다리다 보면은 먼저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은 판사가 하는 말들이 가끔 문 열어놓고 할 게 있잖아. 네. 동욱이 같은 경우도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재판을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관계자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면은 판사가 하는 말들이 안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물론 이제 법원 경위들이 있긴 한데 네. 문 닫아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열어두고 또는 뭐 마이크 뭐 이렇게 켜고 하면은 들을 때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판사가 이제 그 지나치게 싸우는 두 커플이 서로 이혼하려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상대를 비난하면서 이런 재판이었대요. 근데 이제 판사가 이런 말을 했대. 네. 박은주 변호사 들은 이야기예요. 네. 저희 법원은 양측이 왜 싸웠는지, 왜 이혼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1도란 표현 안 썼습니다. 네.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저희 법원이 관심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의 복리와 권익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혼 배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으나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는 아무 잘못도 없기 때문에 그치. 여러분들의 이혼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사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거예요. 대법원도 포함이겠죠. 왜냐면 이제 가사법원도 이제 항소하면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가는 거니까. 가정법원은 뭐 연참이 아니니까. 네. 그것까지 굳이 가져갈 이유가 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합의 이혼,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 법원이 강제로 정해주는 거야. 양육권 네가 가져라. 뭐 너는 좀 약간 전과자니까 뭐 너는 안 돼. 너는 경제력이 있으니까 너는 돼. 뭐 이런 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을 조율해가지고 네. 양육권자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 접견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그 다음에 양육비 이런 거 네. 이런 거 산정을 다 해줍니다. 네. 법원의 이런 이제 판결을 따라야 되냐. 왜냐면 둘이 합의가 안 되니까 미성 그렇죠. 소송인 거잖아요. 네. 근데 오직 그 자녀들, 아이들이 최소한으로 덜 상처받는 방향으로 이혼 소송을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거죠. 판사들이 법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다음. 아이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는 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 못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냥 부모가 그냥 나와버리네. 뭐 그러면 아이는 세상에 나오고 싶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이는 그러면 부모의 결혼과 이혼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런 것도 전혀 할 수 없죠. 그렇죠.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네. 태어난 것도 선택할 수 없고 네. 부모가 결혼했으니까 얘는 낫겠죠. 물론 이제 혼전 임신도 있겠지만. 뭐 다만 어렸을 때 그건 한거 같아요. 막 엄마 아빠가 나 어렸을 때 또 심하게 한 번씩 또 싸워요. 싸우면 이제 막 누나랑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 엄마 따라가니 아빠 따라가니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네. 괜히 부모님과 이제 부모님을 디스하는 건가요? 여기서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다들 해보지 않았나요? 동욱이 아버님 이제 술 많이 드셔가지고 어머님께서 많이 화를 그렇죠. 냈대요. 많이 늦게 귀가하면 이제 정말 심각하게 많이 싸웠대요.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많이 싸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잘 지내십니다. 화목하게. 원성을 높여서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의 기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하는 것도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나는 것도 선택할 수 없잖아요. 네. 잠시만요. 약 좀 먹을게요. 약 먹을 시간 됐네요 지금. 네. 19:30분. 이번에 왕제병이 있어. 이제 매 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갑시다.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가 이혼하지 말지에 대해서 자식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네. 물론 자식 봐서 이혼하지 말자 이러는데 파탄된 관계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자식한테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것도 별로 안 좋지.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요. 어. 이혼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결혼 상태 유지 또는 이혼 결정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화하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 네,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죠. 주변에 이제 어른들도 그렇게 도와줘야겠죠. 맞아요. 다음, 한부모와 비양육자. 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맞아. 한부모 가정이라고 그러죠. 한부모 가정 또 편부 가정이라는 예, 거죠. 편면 편부는 이제 요즘 너무 그게 이제 편견이 많은 아. 가정이라 안 쓰고 네. 한부모라고 합니다. 편부, 편모라는 말도 있었죠. 아, 한부모라고 보통 하는데 네. 근데 이 한부모라는 말도 편견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한부모나 뭐 편부모나 거의 같은 말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을 했을 때 이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이제 어떤 특정 아빠나 엄마랑 같이 살겠죠. 보통 그렇죠. 엄마랑 같이 산다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 동거하는 엄마만 있으니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음. 왜냐? 엄마랑 아빠가 헤어져서 이혼했을 뿐이지 엄마랑 아빠는 존재하거든.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내 부모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두 그렇죠. 부모지, 두 부모. 뭐 진짜 그래도 한쪽 부모 중 한 명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그렇죠. 어째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사별했으면 모르겠어. 또 사별했으면 또 이제 그럴 때는 한부모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이게 개념적으로 표현했을 때. 네. 근데 이혼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존재하잖아요.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와 책임은 당연히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사라지는 맞아요. 게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뭐 친권을 포기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네, 네. 내 남편은 아니어도 내 아이의 아빠일 수는 있다는 거죠.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그 철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법률적으로도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양육의 의무와 책임은 그래서 양육비 요즘에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거는.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란 표현은 잘못됐다. 맞아요. 마음에 안 든다라고 박은주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쓰면 안 되겠네요, 진짜로. 네. 그다음에 비양육자, 주양육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비양육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아이와 동거하는 부모는 주양육자. 그렇죠. 그 다음에 양육비만 보내는 사람 비양육자. 잘못 표현네. 주양육자가 아니고 양육자와 비양육자. 네. 무슨 말이냐? 이제 이혼을 해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엄마가 양육자고, 아빠는 동거도 안 하고 이제 네. 아이랑 같이 살지 않으니까 아빠는 비양육자네? 아닐 비자 써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이와 살 부대끼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키우고 있는 부모는 주 양육자, 메인 양육자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양육비를 대고 있는 사람은 서브 양육자, 부양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양육자, 부양육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그렇죠.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 내가 직접 기르고 있지 않으니까, 키우고 네. 있지 않으니까 비양육자다. 이 말은 잘못됐다. 그렇죠. 라는 것이 이제 네. 이윤주 변호사. 돈을 어쨌든 보태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양육자라고 표현을 해버리면은 마치 그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와 책임이 좀 옅어지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친권 그러는데 친권을 포기했다 이런 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법률 행위를 대리해줄 수 있는 게 친권이에요. 그래서 부모잖아요. 부모. 그렇죠. 네. 뭐 부모가 안 가면 대해서 뭐 다른 법정 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뭐 금치산자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잖아. 네. 그런 것처럼 친권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친권을 포기하면 나는 이제 뭐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뭐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야 되니까 이혼하고 나서 네. 우리 거추장스러운 내 자녀는 그냥 포기할래. 친권 포기하고 그냥 양육의 의무 책임 다 버릴래.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렇지.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권 지정한다 그래서 자기가 싸지른 아이는 네.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당연하죠. 전까지. 그렇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기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